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 생활을 안겨주시려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용도 자욱은 평성 합성가죽공장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주체 폐고 2016년 7월 11일 찌는 듯한 한여름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평성 합성가죽공장을 찾으시어 인민들에게 실지 덕을 주는 공장으로 되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기자와 만난 김용진 지배인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공장에 경야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었던 8년 전 그날의 가슴 뜨거운 사연을 격정 속에 얘기했습니다. 그날 경야는 청성지께서는 공장 준경을 바라보시면서 깨끗하고 번듯하게 개공공사를 잘 하였다고 취하하시면서 평성 합성가죽 공장은 우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각별한 사랑 속에서 나라의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외아들 공장으로 법의 공장으로 장성 강화되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야는 청성지께서는 공장에서 혁명사적 교양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잘해서 공장 노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일 관심하시고 중시하신 공장에서 일한다는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삶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용진 지배인은 나라의 보배 공장이라고 정답게 불러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 넘칠 말씀에는 공장이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경공업 부문의 중추 공장이 되길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이 오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경야는 청동지께서는 여기 제품 견본실도 들리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합성가죽을 이용하는 전국의 모든 공장들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제품 견본들과 또 우리 공장 노동계급이 개발한 여러 가지 합성가죽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경야는 청동지께서는 만족하신 시선으로 여러 가지 제품 견본들을 보아주시면서 또 친히 구질도 가늠해 보셨습니다. 제품 견본실에서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질 좋은 합성가죽을 더 많이 생산해서 공장에 오려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전설 같은 인민 사랑을 길이 빛내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성 합성가죽 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생산을 비약적으로 누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것과 함께 원료 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최대한 높일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공장 관리 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합성가죽으로는 가방과 신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민소비품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하시면서 합성가죽 생산을 중상화하여야 인민들의 신발 문제를 풀고 다른 경공업 공장들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공장이 원료 차질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 공장이 법의 공장 구실을 다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대책적 문제들도 밝혀주셨습니다. 지금도 법의 공장의 영예를 계속 떨쳐나갈 것을 바라시며 우리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던 경야는 청비서 동지 그 사랑과 믿음이 우리 정업원들의 가슴에 꽉 차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안고 우리 정업원들은 지난 기간 과학실력 제고를 단위 발전의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설비 현대화, 질 제고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고 있습니다. 지금 평성 합성가죽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몸소 공장에 찾아오시어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빛내어 나가도록 이끌어주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겨안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제 10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해갈 드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다구치자.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정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 위대한 당조왕이 펼친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활로 따라 애국으로 굳게 단결되고 청진군대오의 필승의 신심과 백배의 용기가 충천하고 있는 속에 기간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상반년 인민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한 기세로 대거저층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주최철 생산과 주최철에 의한 아변강제 생산에서 최고 실적을 기록한 김철의 노동계급이 원가 조화, 질과 생산성 제고의 원칙에서 중요 생산 공정의 기술 개선을 다고치기 위한 수백 건의 가치 있는 기술 혁신안을 받아들인 데 기초해서 그 효율성과 실수율을 끌어올리는 데 지속적인 힘을 놓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당주항연의 제8기 제14 전원의 결정 간수를 위해서 우리 연합기업소 일꾼들과 노동계급 모두가 하반년도 진군의 첫 시작부터 더욱 기세 충천해서 철강제 중상 조정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생산 조직과 지휘를 보다 과학적으로 친밀하게 전개하고 또 발전 지향적인 목표 밑에 정비 보강 사업을 착실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량만 치우치던 이 편향들을 극복하고 강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보다 선차적인 힘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용선 낭비의 탄류제 분말 칩 공정을 새로 도입해서 지난 시기보다 용선 탄류를 60% 이상 높이고 또 이러한 경험이 토대에서 여러 가지 기술 혁신 성과들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선 주기를 당기면서도 차지당 샘물 생산량을 훨씬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상반년 기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배의 쇠물을 생산한 황해제철 융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새로운 에너지 절약형 산소열법 용광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천리마 지강융합기업소에서도 현재의 생산 조건에 맞게 산소 취입에 의한 로 운영 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철강제 생산 성과를 부단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립경제 발전의 핵심 공업인 화학공업 부문에서도 새시대 천리마 정신이 높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과 설비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조 사업을 예견성 있게 또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중점으로 남흥 청윤화학융합기업소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상반년 기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생산을 120% 이상 상승시킨 경험에 토대해서 동력 계통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설비 개조와 점검 보수를 깐지게 해서 생산 장성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훈남 비료연합기업소 비료 생산자들도 촉매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암모니아 합성 공정에 최량화 수법을 적용함으로써 비료산을 높이 쌓고 있습니다. 전력공업 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재해성 기후에 대처해서 발전 설비와 수력 구조물들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면서 전력 생산을 내밀고 있습니다. 북창화력발전융합기업소를 비롯한 화력발전소들에서 설비들에 대한 정비 보수를 깐지게 진행하고 그 관리 운영을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대로 하면서 전력 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주항위원회 제8기 제14 전원에서는 우리 전력공업 부문 앞에 현존 발전소들의 효율을 적극 높이고 전력 공급을 합리적으로 할 때 대한 문제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중요 과업으로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년 기간에 이 발전 설비들의 효율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2호 보일러, 1호 타빈 발전기 대보수를 비롯해서 이 발전 설비들의 기술 지표들을 부단히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비 보강 계획에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자면 전력 생산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모든 계통들에서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한편 3, 4분기 시작부터 설비 대보수를 계획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7월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매일 전력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광물 생산에서 기적적인 성과를 안아온 은파광산 광명객 노동계급의 투쟁 기풍을 본받아 각지 수력발전 단위들에서도 수력 구조물 보수와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물량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전력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상반년도 인민경제 계획을 완수한 석탄공업부문에서 장마철에도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중산결기를 비상에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일꾼들부터가 인민경제 계획균을 확고히 세우고 계획 수행을 위한 생산 조직과 지도를 더욱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생산 대책을 철저히 세워 갱 침수를 막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인 사업으로 틀어주고 나가면서 예비 채탄장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내밀고 있습니다. 3단계 고속도로 굴진 경기를 더욱 활발히 조직 진행해서 고속도로 굴진 서대도는 굴진 속도를 1.6배 이상 내고 있습니다. 하반년도에 들어와서 첫 열흘 동안 수십 개의 예비 채탄장을 마련했고 생산 실적이 지난해 동기에 비하게 되면 1.1배 지금 장성하고 있습니다. 상온 세멘트 융합기업소 노동계급이 증산의 동험을 기운차게 올리고 있습니다. 융합기업소에서는 물류와 연료 포장 조건을 앞세우는 한편 전반적인 공정 운영을 과기술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하반년도 생산에 진입해서 한 주일 동안 계획보다 수천 톤의 세멘트를 증산했습니다.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조항위원회 전원 회의들이 제시한 웅대한 목표와 투쟁과업을 완벽하게 철저히 수행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상승 국면을 계속 혁진 연속 도약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생산과 건설에 보다 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의 국토관리 정책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재해성 이상기후의 용량으로부터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고 국토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년 기간에 당의 국토관리 정책을 높이 받들고 전반적인 국토관리 사업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상반년 기간에만 하여도 5천여만 밀방의 강바닥 파기와 3천여만 밀방의 제방 송터 공사를 진행한 것을 비롯해서 강하천 정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이 과정에 수천 개소의 큰물 피해 위험 대상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차전 교훈들에 기초해서 하반년에도 자기 지역을 구었던 자연재해도 끄떡이 없는 그런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온 데 맞게 재해성 이상기후를 기정사실화하고 일꾼들이 현지를 직접 밟으면서 큰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요소들을 놓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금 따지면서 제거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의 지리적 조건과 특성에 맞게 설계를 보다 과학화하고 지역 간의 설비들을 총동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명백한 실천 방안을 세워서 자연재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들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개성시에서 장마철 큰 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 있게 대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송고산과 천마산을 비롯한 해발고가 높은 지역들에선 큰 물과 사태가 많이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큰물 위험 피해 대상지들 다 일일이 현지 답사를 해보고 그에 맞게 급수를 정한 조건에서 위험 피해가 제일 높은 산과 지역들의 골짜기들의 위험 개소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한 시에서는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사방야계 공사 등을 진행함으로써 큰 물에 의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윤천을 비롯한 시안의 중소하천들에 대한 바닥 파기와 제방보수, 장석 쌓기도 적극 내밀어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발적인 자연재해들에 철저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온성군에서도 국토관리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안전한 생태 환경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대적 특성으로 보면 산이 많고 크고 작은 중사천들이 50여 개나 됩니다. 이런 데로부터 조금만 비가 내려도 구물이 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 구물 위험도가 제일 높은 이 상하천에 대한 강하청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본 틀어지고 나가는 것은 과학적인 군에서는 하천의 폭을 확장하고 바닥 정리와 물길 고추 표기를 비롯한 하천 정리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통수 능력을 종전보다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양시 소성구역 하신동 제91 이민반에서 살고 있는 89살 난 박태규 전쟁로병 가정의 13개 군복 메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윤종철 기자가 박태규 전쟁로병의 가정을 취재했습니다. 1949년 6월에 제정된 군복 메달은
저국보의 초소에서 공원을 세운 군인들만이 받아안는 감높은 표창입니다. 박태규 전쟁로병의 집에는 그와 자손들이 받은 13개의 군공 메달이 있습니다. 색넓은 4개의 군공 메달은 우리 할아버지가 적외방 전쟁 시기 위훈을 세워서 받은 메달들이고 9개의 군공 메달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로병이 첫 군공 메달을 수여받은 정령 날짜는 1951년 10월이고 그의 선유가 수여받은 13번째 군공 메달의 정령 날짜는 2022년 4월입니다. 70여 년을 경과하면서 전쟁 로병 일가가 받은 13개의 군공 메달. 여기에는 조국 보위를 최대의 애국으로 제일 가는 가풍으로 여기는 애국 일가의 70여 년간의 조국 보위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박태규 동지의 맏딸은 이 13개의 군공 메달은 조국이 있어야 가정도 있다는 전쟁 로병 일가의 가정 철학, 군사복무를 국민의 가장 신성한 의미로 여기는 가풍으로부터 3대를 이어오는 조국 보위 정신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의미가 담겨진 말이었습니다. 하다면 조국 보위 정신이 어떻게 유전자처럼 3대를 이어 계승되는 것인가? 아버지는 이왕이면 맏딸은 문득 일가 친척들 중에서 아버지의 키가 제일 작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키가 작은 것은 악독하고 못된 세상을 살아온 가슴 아픈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함경남도 단천시가 고향인 박태규 전쟁 로병은 해방 전에 7살부터 외놈들이 경영하는 광산에서 노예 노동을 강요당했습니다. 7살부터 무거운 광물 바구니를 쥐어날랐다는 믿을 수 없는 이 실지한 사실은 나라 없는 민족이 당하는 고통과 억울함을 보여주는 한 측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로병은 10살의 해방을 맞아서야 이렇게 좋은 세상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제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저주로운 광물 바구니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이는 15살이었는데 군사동원부에서는 키가 장총보다 더 작고 몸무게와 나이도 어방없이 작다며 입대를 승인하지 않았지만 그는 기어코 인민군대를 따라갔습니다. 당시 그의 키가 1m 55cm 정도였는데 장총보다 어방없이 작아 총을 늘 어깨에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박태규 전쟁 로병은 자주 자손들을 데리고 석박산 기슭에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습니다. 여기에는 그와 한 대대에서 싸운 영웅 전사 4명이 묻혀 있습니다. 1952년 9월 854.1거지 공격 전투에서 적의 화점을 몸으로 막은 신기철 영웅과 박원진 영웅도 한가마밥을 먹던 전우들이었고 한길영 영웅과 한성천 영웅은 자기의 소대장, 분대장이었다고 했습니다. 렬사들의 묘를 찾을 때마다 로병은 전쟁 때 받은 4개의 군공 메달을 전우들의 묘소에 하나씩 놓아준다고 합니다. 그는 희생된 전우들 중에는 군공 메달을 수여받고 한 번도 달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이것은 그들에게 드리는 로병의 경이라고 했습니다. 박태규 전쟁 로병은 전쟁 시기 2번이나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군복을 벗지 않고 40여 년을 수도 평양을 보위하는 길에 바쳤으며 자식들 모두를 조국보위 초소에 세웠습니다. 저는 1978년도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하는 날 아버지는 저와 1970년대에 인민군대에 입대해서 중대 정치 지도를 했던 박미영 여성은 군사복무의 나날 군무 생활을 잘해서 군공 메달을 수여받을 때 가슴이 막 울렁거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라를 위해 세울 수 있는 공로는 많아도 총대로 세운 공로만큼 큰 공로는 없다고 한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세울 수 있는 공로는 많아도 총대로 세운 공로만큼 큰 공로는 없다. 전쟁로병 일가의 대명사로 됐다는 이 말에서 기자는 국사 중의 국사인 조국보위를 최대의 애국으로 군국 메달을 가장 감 높은 애국의 증표로 여기는 훌륭한 가풍을 다시금 깊이 알게 됐습니다. 박태규 동지의 23명의 가족 성원들 중 16명이 제대 군인이고 현재 3명의 손자 손녀들이 군사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국외방 전쟁 시기 받은 이 군국 메달들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로인의 둘째 손녀인 변은정 동무는 할아버지가 해방전에 겪은 이야기는 가슴에 피가 맺혀도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나라가 없으면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총대로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대를 두고 변색 없이 전해갈 우리 집 이야기의 기본 주제라고 했습니다. 한 생을 혁명군인의 자세로 견실하게 살아온 박태규 로인의 조국보위 정신은 13개의 군공 메달과 더불어 후대들에게 연연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95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70여 년의 한 가정의 조국보위사가 빚겨있는 13개의 군공 메달. 이것은 조국보위가 최대의 국사로 되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 방위력의 역사고 이 나라 국민들의 조국에 대한 복무 정신의 축도입니다. 이 13개의 군공 메달들 앞에서 우리 모두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조국을 위해 군공을 세웠는가? 우리 가족에는 군공을 세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군공 메달 수훈자들이 지켜온 조국에서 행복만을 누리는 향유자가 되지 말고 조국보위의 길에 서슴없이 한 몸을 내대는 참된 애국 국민으로 살자는 것을 13개의 군공 메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되면서 세계가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 세계 각지에서 고온과 열파, 가물, 폭우, 폭풍 등 재해성 이상기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인간의 생존과 사회경제활동에 파국적인 효과를 몰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1월부터 6월까지 세계 기온은 지구온난화의 엘니뇨 현상까지 겹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치달아 올랐습니다. 유럽 동맹의 기상정보기관인 코페르니쿠 기후변화봉사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기온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개월 동안 연속 월별 최고 기온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기온 기록의 갱신 건수를 놓고 세계 기후 관측사상 가장 극단적인 사건으로 묘사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기후 상태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 고온 현상의 특징은 여름이 시작되기 전인 5월에 벌써 기온이 급격히 상승한 것입니다. 5월에 들어와 불과 며칠 사이에 7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극심한 고온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특히 지난 시기에는 주로 아시아 지역을 위주로 때이르게 나타나던 고온 현상이 올해에는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인디아에서는
5월부터 45도씨를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나라 보건당국은 지난 3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4만 1,700여 명이 열사병에 걸리고 그중 14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뉴델리의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52도씨 이상으로 뛰어올랐으며 주요 물온천인 야무나 강의 수위가 낮아져 주민들에 대한 물 공급이 제한됐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종교 순례 기간 1,300여 명의 순례자가 고온 현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종교 의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성지에 모여들었는데 그곳의 낮 최고 기온은 46 내지 49도씨에 달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올해 봄부터 전례 없는 고온을 겪고 있는데 3월부터 5월 사이의 평균 기온이 1961년 집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언론이 전한 데 의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땅 겉면의 온도가 60도씨를 넘어 70도씨로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땅을 밟는 경우 발에 화상을 입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밤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고 고온이 지속되어 많은 면적의 농경지가 황폐화됐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일부 나라들에서는 국가적인 재해 사태까지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에서 7월과 8월에 나타나던 고온과 열파가 5월부터 나타나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고온 현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빙하 녹음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올래스코주의 주노에서는 최근 10년 사이에 빙하 녹음 속도가 40여 년 전에 비해서 5배나 빨라져 초당 200여 톤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기온 상승으로 안데스 산줄기에 있던 마지막 빙하가 완전히 사라짐으로써 이 나라에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빙하가 사멸된 나라로 됐습니다. 온화한 나라의 의학자들은 세계 각지에서 지속되고 있는 고온과 열파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높은 기온이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새로운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기온이 40도씨 이상으로 오르면 인체에서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장기들이 쇠약해지고 높은 습도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될 때 물을 적게 마시면 피가 걸어지면서 혈액순환 조절 기능이 낮아져 머리 아픔, 어지러움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심장 발작, 뇌졸중, 신속 발작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 속에서 열파로 인해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댕구열과 같은 전염병들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전문가들은 폭염의 발생 가능성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로 인해 지난 시기보다 최소 5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기후변화가 지구의 온도 변화 추이를 주도하고 있다. 고온 현상이 10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특히 앞으로 5년 동안에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얼마 전 한 기후변화 연구단체는 전 세계가 극심한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계 곳곳에 고온을 초래한 강력한 엘니뇨가 사라지고 7월부터 태평양 지역을 냉각시키는 라니냐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만 엘니뇨로 인한 영향은 당분간 더 남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세계 각지에서 허구와 강물, 폭풍과 회오리 바람이 들이닥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올해 폭우 현상의 특징은 고온이 지속되는 나라들에서 동시에 많은 비가 내린 것입니다. 인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6월에 들어와 많은 비가 내려 강물이 범람하고 넓은 면적이 침수됐으며 수백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에서도 6월 중순부터 폭우가 쏟아져 여러 지역이 침수됐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460mm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해서 일부 지역에서 제방이 무너져 현지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으며 많은 살림집과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한편 카리브해 연안 나라들에서는 폭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7월 4일 현재 폭풍으로 자메이카, 그레네이드, 세인트빈센트 그레너딘즈,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지역 나라들에서 9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세인트빈센트 그레너딘즈의 2개 섬에서는 95%의 살림집이 파손 또는 파괴됐으며 자메이카의 킹스톤에서는 살림집이 무너지고 전주와 나무들이 넘어져 도로들이 막혔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에서 폭우에 의한 큰 물로 많은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휘성에서는 6월 말부터 며칠 동안 내린 폭우로 81만여 명이 피해를 입고 약 20만 명이 긴급 소개됐습니다. 호북성에서는 7월에 들어와 많은 비가 내려 34만여 명이 피해를 입고 2,600여 개의 도로와 다리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또한 강서성에서는 2주일 동안 내린 폭우로 장강이 불어나면서 큰 물이나 거리와 살림집들이 침수되고 교통이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산동성에서는 7월 5일 회오리 바람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는데 약 9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2,800여 칸의 살림방이 파손됐다고 합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기온이 오르는 데 따라 습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고 큰 물 발생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온이 높으면 열파의 지속기간이 길어지고 그 세기도 더욱 강해집니다. 또한 공기 속에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비도 더 많이 내리게 됩니다. 즉, 한 곳에서 흡수된 많은 습기가 바람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폭풍으로 전환되고 폭우가 되어 내리며 결과 큰 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상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기후 파괴가 시작됐다고 하면서 그것이 극단한 날씨들에 대처할 수 있는 인류의 능력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기온이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면 기록적인 열파와 폭우 등에 의해서 보다 극심한 재난이 초래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 속에서는 2024년이 기후 재난의 해, 인류 고통의 해로 될 것이라는 불안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들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후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인류의 삶과 미래도 엄중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커다란 재난만을 가져다주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은 현 시기 국제사회 앞에 더는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날씨를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7월 상순에 관측된 기상 상태를 먼저 보겠습니다. 7월 상순에 관측된 기상 상태에서 주목되는 곳은 기온이 평년보다 약간 높고 또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자주 내리면서 강수량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기온은 22.7도로서 평년보다는 약간 높았지만 지난해보다는 낮은 것으로 해서 그리 무덥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순 기간에 전국 평균 강수량이 100mm를 넘어섰는데 특히 평년과 대비해 보면은 170% 이상으로서 매우 많은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앞으로 7월 중순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대해서는 기상수문국 실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7월 15일까지 우리나라는 이 불안정한 대기 용량으로 해서 일부 지역들에서 소낙비가 내리겠지만 고기압의 용량이 더욱 강한 곳으로 해서 대부분 지역들에서 개인 날씨가 위주로 되고 그리고 내륙의 일부 지역들에서는 폭염 현상도 나타나겠습니다. 그 이후 장마 전선과 조기압골의 용량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흐린 날씨가 위주로 되면서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특히 16일과 17일에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서 소해안을 위주로 여러 지역들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력공업부문과 국토관리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선 높은 기온과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물빼기 대책을 잘 세우고 농작물에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균제 분무를 잘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합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서 오지와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해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 사이에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북부쪽 지역에선 폭우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 사이에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벽동 지방으로서 34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아침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리움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아침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으나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충진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아침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동풍이, 조선 소위에서는 남서풍이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고 개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